Why do you build me up, buttercup baby, just to let me down? I messed you around, and then worst of all, you never thought, baby, when you say you will. But I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렉서스가 최근에 출시한 RX450H를 준비했습니다. 렉서스 RX450H를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승 모델은 RX450H 슈프림 모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데요, 여러가지 편의 장치들이 생략된 가장 하위 트림 모델입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심플하게 다시 조정이 다시 세팅이 됐는데요. 우선 그 플랫하게 아주 견고한 수평의 디자인이 우선 눈에 들어옵니다. 그 가죽으로 감싼 핸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급 그 인테리어들은 좀 더 상위 버전에 세팅되어 있고요. 이 차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갖춘 그런 모델입니다. 자, 센터 페이시아 상단은 디스플레이 존, 그리고 하단은 오퍼레이션 존으로 구분되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12.3인치의 대형 모니터가 제일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와 그리고 여러 공조 스위치들이 가운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리모트 터치 컨트롤이죠. 렉서스에서 아주 렉서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마우스를 작동하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택해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변속 레버 앞쪽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주행 중에 편리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터치 컨트롤 우측으로는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주행 모드를 에코, 푸시, 노멀, 그리고 스포츠, 에코, 노멀, 스포츠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원형 레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드로, 전기차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운전자의 우측 센터 페이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센터 콘솔까지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과 운전석은 이렇게 높은 터널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제 이동은 사실 쉽지 않겠습니다. 센터 콘솔 안쪽으로는 시가잭과 두 개의 USB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좀 나름 깊게 이런 수납함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회전수 한번 락투락 회전수를 보겠습니다. 한 바퀴 둘, 약 2.8 회전 하는데요. SUV로서는 조금 타이트한 조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슈프림 모델이 있고요, 이그제큐티브 모델이 있습니다. 슈프림 모델에는 235-65R18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18인치 타이어입니다. 이그제큐티브에는 20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235-5R20 역시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약간 옵션 차이를 둬서 기본 트림과 상위 트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 느낌이요, 시트 포지션이 좀 낮습니다. 낮은 듯 하고요. 지금 시트 포지션은 제일 밑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기존 RX보다 시트의 높이를 약 19mm 정도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운전자 쪽으로 약 2도가량 기울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그런 운전 자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는 게 렉서스 측의 설명입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EV 모드가 됩니다. 동력은 다시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만큼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RX가 사실은 2005년인가요?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서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을 처음 소개했던 차이기도 합니다. 렉서스가 하이브리드를 들여오고 나서 2년 후에 2년인가 3년인가 후에 현대자동차가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대열에 동참을 하게 되죠. 한국의 하이브리드 시대를 개척한 모델이 바로 RX이기도 합니다. 도요타 그리고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적인 그런 파워트레인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자동차 시장의 파워트레인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한 브랜드가 바로 도요타와 렉서스입니다. 역시 렉서스의 특징 꼽으라면 조용함, 부드러움이 될 텐데요. 이 차 역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에코 모드를 생략하고 이제 노말로 가보겠습니다. 자, 노말 모드고요. 노말 모드로 갔을 때 계기판에 RPM 게이지가 활성화됩니다. 시속 100에서 RPM은 거의 1000 조금 넘는 1200, 1100 정도에 고정이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시속 100km 정속 주행 중입니다. 약간 내리막이긴 한데요. RPM이 의외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 차의 시스템 출력, 그러니까 엔진 출력과 모터 출력을 합한 출력이 313마력이 됩니다. 새로운 엔진은 에키슨 엔진인데요. 직분사와 포트 분사를 함께 병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엔진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입니다. 계기판에 스포츠 모드가 표시가 되면서 빨간색이 올라옵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했는데요. 가속 페달의 킥다운 버튼이 없습니다. 거의 밋밋하게 끝까지 밟히는데요. 좀 더 자극적인 그 반응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실망스러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자, RX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무단 변속기가 적용됐습니다. 가속을 하면 RPM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밀고 올라가면서 속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속 느낌이 없어서 좀 더 부드럽고 끈기 있게 가속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레드존은 조금 일찍 세팅되어 있죠. 5500 정도, 5600 정도에서 레드존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 6000rpm 정도에서 레드존인 것과 비교를 한다면 좀 더 일찍 레드존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빠르게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렉서스가 이제 모델 교체를 통해서 스핀들 그릴을 전체적으로 통일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인상이 날카롭다 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RX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선이 많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모습은 물론이고요, 뒷모습에서도 약간 각이 살아있는 선이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좀 더 강하고 날카롭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 차는 슈프림 모델입니다. 기본형이어서요. 크루즈 컨트롤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도 아니고요. 여러가지 편의 장비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제일 저렴한 트림이죠. 7,610만원입니다. 7천만원대에서 살 수 있는 SUV들이 제법 있죠. 포르쉐 마칸, 그리고 레인지로버 이보크도 약 8천만원 전후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BMW X5와도 가격적으로는 경쟁이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모델들이 성격이 분명하게 나뉘죠. 좀 더 스포티하고 고성능을 지향하는 SUV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비해서 렉서스 RX는 어떤 친환경 그리고 고효율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세단과 같은 어떤 그 정숙함, 승차감 뭐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가속을 시작할 때 엔진 반응이 조금 굼뜨다 그럴까요? 좀 소리와 차체의 반응이 좀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도로의 요철을 타고 넘을 때 차가 좀 출렁이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불쾌할 정도는 아니지만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승차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차를 컨트롤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2.3인치의 모니터는 보기에 시원하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띄워주기는 하지만 터치스크린이 되지 않습니다. 터치스크린이 된다면 좀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을 텐데 번번이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리모트 터치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하려다 보니까 좀 번거롭다 혹은 답답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11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윈드실드를 통해서 아주 약간의 바람소리 정도 들리게 됩니다. 자, 가속을 하는데 엔진 소리가 좀 그렇게 힘있고 박력 있다기보다는 좀 좁은 얇은 듯한 느낌이죠. 엔진 사운드가 그렇게 파워풀하지는 않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는 A필러와 분리를 해서 도어 앞쪽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깝게 보인달까요? 그리고 A필러 끝부분에 다시 별도의 조그만 창을 따로 만들어 놔서 최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나름 가속은 시원합니다. 원할 때 필요한 만큼의 속도를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최대의 힘을 뽑아내는 거죠. 자, 핸들은 조금 두꺼운 편이죠. 손에 잡히는 느낌이 두툼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통해서 오디오를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미니 소리가 나면 말씀해주세요.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말이라고 말씀해주세요. 라디오 시스템이 명령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97.3 전화 걸기. 전화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해주세요. 음성 인식은 아마 전화와만 연결이 되는 듯 합니다. 미니 소리가 나면 말씀해주세요.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말이라고 말씀해주세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명령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은 핸드폰하고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과 라디오 등의 명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 한번. 자, 속도를 좀 내봤는데요. 힘은 충분하고 어떤 편안함 역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노면의 굴곡에 따른 이런 그 흔들리는 느낌, 이런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형 RX를 옆에서 볼 때 지붕이 약간 떠 있는 그런 그 착시 현상을 부르는데요. 이른바 플로팅 루프 디자인입니다. C필러를 검게 세팅을 해서 유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붕이 떠 있는 듯한 그 착시 효과를 노리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C필러가 생략되어 있을 수는 없죠. 안에 C필러가 잘 있고요. 그 위에 어떤 디자인적인 효과를 통해서 좀 더 세련돼 보이는, 그리고 뭔가 달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스포츠 모드에서도 시속 100에 맞췄는데 역시 1000rpm 전후에 고정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나 노멀 모드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실내 공간은 충분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의 협소함은 적어도 이 차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모델 체인지를 하면서 휠 베이스를 충분히 늘려서 뒷좌석 공간도 상당히 여유 있게 마련했습니다. 렉서스의 얘기로는 LS와 비교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RPM이 중간에 끊김이 없이 꾸준하게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단 변속기의 특징이죠. 레드존까지 고속에 이르기까지 끊김없이 밀고 올라가는 무단 변속기의 특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가 조향이 그렇게 날카롭다라기보다는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확실하게 차체를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물렁해 보이지만 물렁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떤 그 고성능, 극한의 성능, 어떤 스포티한 성능을 보여줄 때는 확실히 거기에 운전자의 의도를 알아채고 거기에 맞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힘을 갖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서스 RX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순항할 때의 편안함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운전자와 승객을 품어주는 듯한 느낌, 마치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편안함이 역시 렉서스의 가장 큰 특징이겠죠. 렉서스 RX 역시 그런 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뒷좌석 리어 시트도 약 120mm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뒤로 바짝 밀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트렁크에 버튼이 있어서 버튼 하나를 누름으로 해서 뒷좌석을 확실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레버를 밀고 당기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앞으로 폴딩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리어 게이트도 핸즈프리로 열 수가 있습니다. 키를 소지하고요. 엠블럼 가까이에 이렇게 가만히 손을 대고 있으면 약 3초 후에 반응을 하고 문이 열리는 거죠.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거나 할 때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꼭 손만이 아니고요. 뭐 어깨나 팔꿈치나 이런 신체 일부분을 갖다 대면 작동을 합니다. 약 3초 정도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갖다 대자마자 이거 안 열리는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분하게 몸을 갖다 대고 3초를 기다리면 작동을 합니다. 어떨까요? 이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범퍼 밑으로 다리를 집어넣는 그런 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렉서스는 엠블럼에 신체를 갖다 대는 방식입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판단은 고객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반대. 야. 자, 미쉐린 타이어죠. 18인치 미쉐린 타이어. 235-65R18 사이즈의 미쉐린 타이어가 잘 지지를 해주는데 약간의 비명을 지를 정도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스포츠 모드이지만 가속 반응은 그렇게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역시 한 템포 약 한 박자 정도 늦는 반응을 보이죠. 렉서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로 스포츠 모드로 달려왔습니다. 계기판에서 알려주는 연비는 약 7.9 km/L 고요. 이 차의 공식적인 공인 연비, 복합 연비는 12.8 km/L입니다. 워낙 시승 조건이 주로 워낙 변화가 많고요. 또 고속주행, 가감속이 많아서 시승 중에 확인하게 되는 연비는 확실히 복합 연비보다는 메이커의 공인 연비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좀 더 안정되게 주행을 한다면 충분히 어떤 그 공인 연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연비는 7.9 km입니다. 자, 골프백 4개를 넣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넓다라는 얘기죠. 굳이 골프백 4개를 강조하나 싶습니다. 골프백 가지고 트렁크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건 아마도 한국 시장에서 거의 그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없습니다. 슈프림 트림이어서 기본형에는 없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모델에는 여기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여기 올라가 있죠. 이 차에는 없습니다. 사륜 구동이죠. 두 차축에 모터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사륜 구동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단도직입입니다. 변속 레버의 작동이 좀 거칩니다. 무단 변속기의 부드러움이 변속 레버에서는 좀 사라지는 듯 합니다. 이 작동할 때 일단 거친 느낌,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는 데서 오는 약간 고급감의 결여, 뭐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좀 더 고급스럽게 작동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강하고 거칠죠. 아무래도 변속 때 나는 소리도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고요. 자, 센터 페시아에서 센터 콘솔까지 이르는 구간의 레이아웃은 좀 다시 배치를 하고 디자인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토홀드 모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부분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열선 시트 조정하는 부분도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조작을 할 때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센터페시 하단부에서 콘솔에 이르는 부분들을 좀 더 기능적으로 하지만 사용하기 편하게 다시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렉서스 RX 450H 탔습니다. 상당히 특색 있는 브랜드죠. 품격 있고 조용하고 편안함을 잃지 않는 렉서스의 명성에 어긋나지 않게 RX 450H 역시 그런 면을 충분하게 보여줍니다. 충분한 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효율도 다른 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입 SUV 시장에서 독특한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젤이 이제 퇴조하는 시장에서 하이브리드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한번 렉서스 RX를 보면서 시장 판도를 가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